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환절기 때, 그리고 추워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일교차가 심할 때 우리가 항상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독감 같은 그런 유행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면역력일 겁니다. 면역력이 좋아야지만 이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성 이 질병이 돌아다닐 때는 더더욱 면역력이 더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손 씻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강하게 두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었을 텐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것보다는 그저 감염원이 되는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내가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한다, 거리를 두겠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의미가 큰데요. 우선 면역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랑 접촉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전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염이 안 된 그런 케이스를 보면 분명히 이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복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긴 했겠지만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빨리 되는 사람이 있었고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이 차이도 결국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속도에 있어서도 면역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급성적으로 유행하는 질환이 아니더라도 만성적인 염증 질환, 예를 들어서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뭐 만성기관지염 같은 이런 만성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알러지성 질환,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스트레스성 위염, 뭐 이런 신경성 스트레스성 염증 질환, 그리고 각종 피부 트러블 같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면역력이라는 거죠. 면역력이 약할수록 이런 질환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고 노출된 이후에 잘 낫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결국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면역력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런 중요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양 섭취죠.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들을 자주 많이 정기적으로 수시로 챙겨 먹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사스가 유행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스 환자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은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온 조절인데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면역력은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떨어지고요. 체온이 1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면역력은 5배가 올라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가급적이면 따뜻한 쪽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주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몸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잠자리에서 푹 자고 일어나면 몸이 한결 더 가벼워진 그런 느낌을 누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막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더라도 푹 자고 나면은 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그냥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험적으로도 수면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결과가 제법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독일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밤에 잠을 잘 자는 그룹과 한 그룹은 밤을 새게 만든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의 수치를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밤에 잠을 잘 잔 그룹은 T세포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났더니 그게 회복됐다. 반면 밤을 샌 그룹은 이 T세포의 수치가 떨어진 이후에도 밤을 새고 나서는 회복되지를 못했다. 결국 면역세포가 수면 중에 제시동을 걸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자시, 축시, 그죠? 자시면 11시부터 1시, 축시면 1시부터 3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은 자시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렇게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기인데요.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의 어떤 그 약해진 세포들이라든지 기능적으로 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능들이, 호르몬들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회복력을 많이 높여주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꼭 잠을 자야 되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이 교감신경은 좀 떨어지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몸에 충분한 휴식을 만들어주고 다른 쪽으로 뺏기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우리 몸을 회복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로도 이 시간에 활발하게 풀어지고 면역 기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면 시간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네요. 7시간 41분. 다른 OECD 국가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22분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41분 정도 짧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국민성을 봤을 때는 잠을 적게 자고 열심히 일하는 걸 큰 미덕으로 삼고 그게 열심히 사는구나, 참 부지런하다 이런 인식, 그리고 잠을 많이 잔다 그러면 게으르다, 뭐 나태하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많이들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막 보면서 아무래도 잠에 조금 이렇게 인색해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잠을 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줄일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많아서 잠을 적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신경을 쓰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예방 수칙이라든지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습관들을, 생활 습관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불면증을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면역력을 키워서 지금 이 시국을, 이 상황을 어떻게든 건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수면이라는 거, 잠을 잔다라는 거, 이걸 저는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